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연말정산 요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바로 카드 소득공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혜택이 더 많다고 또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답은 아니라면서요?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젠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의 황금 비율, 신용카드 25%, 체크카드 75%입니다.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많으니까 일단 최소한도인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연봉의 25%도 소비하지 않았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25%인 75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썼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렌즈나 안경,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자, 올해는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공제를 더 준다고 해서 돈을 더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년에 바뀌는 세제 혜택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게 있고 축소되는 게 있습니다. 예. 먼저 내년에 축소되는 분야, 대표적인 게 저축성 보험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후에 찾는 목돈을 찾는 보험인데요. 주로 노후 자금 마련하려고 많이 가입하시죠. 지금은 저축성 보험 1인당 보험료가 2억 원 이하면 이자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보험료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 매월 나눠내는 적립식도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지만 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5년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게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그 월적립식 보험의 그 납입이 현재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시납과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본 거고.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살인 사람이 매월 200만 원씩 20년 동안 넣는 저축성 보험에 들었다고 해볼까요? 60살이 되면 원금 4억 8천만 원에 이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 1억 2천만 원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3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면요. 이자 1억 2천만 원에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848만 원이 됩니다. 월 200만 원, 즉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낼 정도라면 굳이 세금 혜택을 줘야 하는 서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럼 저축성 보험을 2억 원 이상, 월 150만 원 이상 든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숨질 때까지 연금처럼 나눠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바뀐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노후를 대비한다면 상품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의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하시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250만 원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성 보험이 최고다 하신다면 세제가 바뀌는 내년 2월 3일 이전에 빨리 가입하시거나 비과세 제한은 한 명이 기준이니까 가족별로 금액을 나눠서 분산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내년에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4가지만 뽑아보면요. 먼저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들 졸업하고 원리금을 갚기 시작했다면 내년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고시원 거주자와 배우자 명의로 된 월세집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내년에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인당 3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내년에 거두는 세금,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미리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